안녕하세요. GP 선교회 이영선 팀장입니다. 저는 GP 선교회에서 위기관리 안전팀장을 맡고 있고요. 글로벌 안전센터라는 작은 단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단체의 단기봉사 위기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위물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례는 저희가 2022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19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저희 GP 선교회 인원들이 약 한 300명 그리고 그 GP 선교사 인원들을 같이 케어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 단체에서 200명,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 500명 정도가 태국에 있는 큰 호텔에서 GP 선교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막바지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해외에서 단체 행동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이거를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GP 선교에서는 위기관리 안전에 대해서 저를 팀장으로 임명을 해서 어떻게 위기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안전을 계획하고 실행한 이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GP선교에서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안전을 계획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팀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과 보고서에 앞서서 위협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에 어떤 위협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를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간이 짧고 지면이 다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빠져 있는데 사전에 위협 분석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500명 되는 인원이 호텔에서 선교 대회를 하는데 어떤 위협이 있을 것인지, 그 나라에 있을 때 어떤 위협,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 의논을 하고 계획을 해서 그것을 먼저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다 배포를 했습니다. 이 되시는 분한테 미리 다 배포를 하고 또 같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께도 배포를 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안전을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것을 미리 다 배포한 상태에서 저희가 선교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대회를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선발대로 가서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여기 이제 외교부이죠. 그 현지에 5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저희가 선교대회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사관에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안전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사관에 알려드렸습니다.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또 이런 안전 대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협 분석이 뭐였고 그 위협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것에 비해서 실제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그런 위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안전에 대한 것은 준비를 하고 안전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지만 준비를 한 것을 얼마나 실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보고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9페이지에 보시면 차량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버스가 저희 이제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태국 현지에 있는 버스를 이용을 했는데요. 인원들이 타고 이동하려고 봤는데 버스가 생각 외로 밑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과적 중량을 초과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태국에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자기들 그냥 이러고 그냥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운행을 하지 않죠. 근데 태국에서는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냥 태국에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한국에서는 위험이라고 생각했지만 태국에서는, 해외에서는 그게 위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 위험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기 전에 또 위험 안전에 대해서 확인할 것들이 있었는데요. 운전기사에 대한 확인이죠. 예를 들면 버스를 타기 전에 운전기사하고 저는 대화를 합니다. 기사님 오늘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죠? 어떻게 가실 겁니까? 운전하는 분 몇 분이시죠? 라고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운전기사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음주를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입에서 무슨 약물의 냄새가 나는지, 이분이 정신이 올바른지, 대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리를 해서 피곤한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차량을 제가 탑승하는 거죠. 그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이제 호텔에서 차량을 이제 탑승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300분이 넘어가고 다른 분들까지 합치면 한 400여 분이 되다 보니까 탑승을 하는데도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그 혼잡한 게 한국 같았으면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또 타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는 안전 라인을 치고 가방을 실을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메인 행사장에서 저희가 그 집회를 하고 또 매 시기마다 그런 공연이나 강연 같은 걸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큰 호텔에 볼륨을 해서 무대를 설치하고 거기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행사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한국에서는 반드시 무대의 안전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검토를 통해서 얼마까지의 무게가 올라가도 되는지에 대한 구조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해외에서 갔고 한국에서 갔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거에 대한 구조 검토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대, 설치되어 있는 무대 밑에 있는 프레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들을 확인해 보니까 찍혀서 구부러져 있는 프레임, 그리고 안전핀들이 원래의 정상적인 핀이 아니고 임시로 그냥 못으로 박아져 있는 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대에 적정량의 정상적으로 인원이 올라가면 위험이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무대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인원수만큼 이상은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 무대는 아이들이 거의 한 50여 명이 위에 올라가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뛰고 노래하는 그런 무대였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집회를 많이 하시니까 분위기가 고조에 올랐을 때 우리가 어린이들 앞에 나가서 자 같이 찬양합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위에 가서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다가 일정 부분 인원이 됐을 때는 제가 더 이상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막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 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들은 사실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자,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 문 앞에 파란색 박스들이 놓여있는 사진을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안전지식입니다. 출입문 앞에 물건을 쌓아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에서 그랜드 볼륨에 출입구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출입구에는 사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문이 열려 있었지만 출입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쪽 출입구에는 이렇게 박스를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송유사님, 목사님, 박스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 그렇군요 라고 해서 다시 박스를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급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출입구 앞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완전한 일반적인 정말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중간에 호텔 문 앞에 비상유도등을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비상유도등은 화재나 전기가 끊어졌을 때 비상등이 불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대피하게 하는 유도하는 등입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는 큰 대형 호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나가면 그 비상구등도 같이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피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간 한국에서 비상유도등, 전원이 끊기면 자동으로 배터리에 통해서 라이트에 불이 들어오는 그 비상유도등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가서 직접 그 문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더니 그 호텔에 있는 그 지배인이 와서 이게 뭐냐고, 한국에서는 이런 걸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그것을 안 지키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소화기인데요. 지금은 그 모든 건물에,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의 모든 공연장, 중요한 시설에는 소화기 또는 소화전을 반드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그 그랜드 볼륨 큰 볼륨 홀이었는데 소화기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소화기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소화기, 빨간색 소화기가 보기가 안 좋아서 저기 안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화기는 밖에다 보이게 놔두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소화기를 밖에다가 내다 놨어요. 그리고 오전에 그렇게 했는데 오후에 다시 집회를 나왔는데 소화기가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소화기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또 치워놨답니다. 그래서 제가 소화기를 다시 꺼내놨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를 했는데 소화기가 또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소화기를 다시 꺼내서 다시 갖다 놓고 주변에 있는 그 직원들이나 그 세션들한테 다시 얘기했습니다. 소화기는 반드시 보이는 데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가 소화기를 또 확인하러 아침에 갔더니 그 세션 그 직원들이 저한테 소화기 여기 있다고, 소화기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팀도 있고 아까 남서울교회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일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더 쉬워졌습니다. 저도 안전계획을 할 때 요즘에 뭘 이용을 많이 하죠? 챗GPT를 이용합니다. 안전계획을 할 때 챗GPT를 시키면 저는 그 GPTS라고 해서 제가 안전계획을 하는 챗봇, 봇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봇에다가 상세의 내용만 쭉 입력을 하면 안전계획은 GPT가 알아서 20년 동안 안전을 공부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안전계획을 하는 건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안전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해외만 가면 해외랑 똑같이 이 로그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다 하시는데 해외만 가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안전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는 계획은 할 수 있으나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와서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계획을 할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준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 참고로 요거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줬는데요. 요즘에는 많이들 쓰시죠. 젊은 친구들이 샤워 필터에 필터를 가지고 많이 해외를 갑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써보라 그래서 아니 뭐 이거를 필요가 있겠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가서 썼는데 왼편에 있는 거는 이제 처음 사용하기 전에 오른편에 있는 거는 하루 사용하고 난 다음입니다. 색깔이 완전히 노랗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계획을 하고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다 같이 실행하는 그런 우리 단체 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